수영할 줄 아나요? 잘 됐네요. 왜냐하면 태평양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갈 거거든요. 오리발 신으세요. 마리아나 해구의 맨 밑바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물속에 들어가요. 진짜로요. 어서. 좋아요. 수중 0.3m예요. 마스크처럼 특별한 장비 없이 수영할 수 있는 깊이죠. 저기 봐요. 관광객인가 봐요. 아니면 고래일지도요. 물속 3m예요. 이곳은 미국에 있는 대중수영장과 해변보다 조금 더 깊어요. 알록달록한 물고기와 심지어 태양광선을 먹고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도 볼 수 있어요. 8m 아래입니다.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니스의 토대가 서 있는 깊이죠. 건축가들은 나중에 집과 거리를 지은 기둥을 그 깊이에 세웠어요. 수중 10m예요. 엄청난 압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지상에서는 평방인치당 약 6.8kg의 기압 아래에 있게 돼요. 하지만 여기 10m에서는 그 압력이 2배가 돼요. 여러분의 폐나 귀와 같은 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주머니들이 이 압력으로 인해 압박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장기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계속 잠수할 수 있어요. 수중 12m예요. 이런, 공기가 부족해요. 보통 사람은 30초에서 90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현재 기록은 믿을 수 없는 24분 37초예요. 좋아요. 계속 내려가려면 잠수 장비가 필요하겠네요. 자요. Thank you very much. 관광객들은 암초와 산호를 보기 위해 이 깊이까지 잠수해요. 거기에 특별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훈련이나 자격증 없이 더 깊이 잠수할 수는 없어요. 14m 아래예요. 조심하세요. 먹이를 찾아 헤엄치는 상어들이 있어요. 가끔 관광객들이 안전 케이지에 들어가서 상어들을 가까이 보기 위해 이 깊이까지 내려와요. 이 포식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관심을 끌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 밝고 빛나는 보석은 착용하지 마세요. 상어는 그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수중 19m예요. 이 깊이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아쿠아리우스 리프 베이스 연구소를 볼 수 있어요. 이곳의 전체 건물은 해치를 통해 해저 탐사를 할 수 있는 방들로 되어 있어요. 32m 아래에요. 사슬에 매달린 이상한 종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약 400년 전에 딥 다이빙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곤 했어요. 배에서 안에 잠수부가 있는 사슬에 종을 달아내렸죠. 종 안에는 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물이 있는 침몰한 배를 탐험할 수 있었죠. 42m, 이 깊이에서 중국 첸다오후 호수에서 가라앉은 도시 전체를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아직도 거리, 집, 그리고 사원들을 볼 수 있어요. 100m. 와, 거대한 흰긴 수염 고래와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어떻게 그걸 못 봤어요? 기착한 2개 크기의 이 녀석들은 보통 이 깊이에서 잠수해요. 쉿, 잠시 고래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아름답네요. 계속 가봅시다. 200m.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없어지는 곳이에요. 햇빛이 물속 깊이 거의 침투하지 않아요. 아래에 있는 건 이런 낚시꾼 같은 특이한 물고기 뿐이에요. 이들은 이곳의 높은 압력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특이한 외관을 갖게 되었어요. 214m. 잠수장비 없는 인간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에요. 이 남자는 지구에서 가장 깊이 간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이 깊이에 도달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의 몸을 누르는 수압은 지상의 압력보다 20배나 높았어요. 300m. 이게 무슨 소리죠? 와, 잠수함이에요. 이들이 잠수 가능한 최대 깊이죠. 그중 어떤 건 시속 41km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타조는 2배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수영은 못하죠. 332m. 이 스쿠버 다이버와 작별 인사해요. 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세계 기록은 홍해에서 세워졌어요. 잠수부가 이 깊이에 도달하는데 12분밖에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잠한병을 피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15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대기 딥 다이빙 수트를 입어요. 완전 밀폐되어 있어서 입고 있으면 굉장한 수압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443m.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물에 집어넣는다면 끝부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카펫이 적겠죠? 700m. 이곳의 수압은 지표면의 70배예요. 수트의 유연한 플라스틱 부품은 그런 압력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긴급 배달품이 왔어요. 이것은 초심의 잠수정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다이빙을 해저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 830m. 여기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의 꼭대기를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누가 이 주변의 높은 건물들을 다 가라앉히고 있는 거죠? 1641m.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호수 중 하나인 바이칼 호수의 깊이예요. 이곳의 면적은 벨기에 전체 면적보다 약간 더 커요. 2450m. 멕시코만에 있는 페르디도 석유 플랫폼이 도달한 기록적인 깊이예요. 그리고 수면 위부분에 3개의 데크가 있는데 그건 거의 에펠탑만큼 높아요. 3646m. 이건 대서양의 평균 깊이예요. 여러분은 기린 목만큼 넓은 거대한 관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끝이 없어 보이죠? 사실 이 케이블은 유럽과 북미를 연결해서 전신 통신용으로 사용되었었죠. 3750m. 갑자기 어둠 속에서 배의 윤곽이 보여요. 말도 안 돼요. 타이타닉이에요. 이 깊이의 강한 수압은 사람을 짓눌러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을 타야만 타이타닉에 다이빙할 수 있어요. 4000m.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광산의 끝이에요. 아프리카의 음포넨 금강이죠. 하지만 더 깊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속도를 내세요. 6100m. 여기서 오래된 배의 가장 깊은 잔해들을 볼 수 있어요. USS 존스턴은 70년도 더 전에 침몰했어요. 뱃머리에 아직도 557이라는 숫자를 선명히 볼 수 있어요. 8000m. 여기 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인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를 찾을 수 있어요. 집고양이만큼 길고 거의 투명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이 깊이엔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시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8850m. 에베레스트 산을 뒤집어서 마리아나 해구에 꽂으면 바로 여기에 꼭대기가 보일 거예요. 비록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아직 한참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1900m. 여기 챌린저 해연에서 여전히 생명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현미경이 필요해요. 이곳에 사는 박테리아는 기름과 비슷한 유기분자를 먹고 살아요. 조금 더 깊이? 축하해요. 해저에 닿았어요. 11,000m 깊이에요. 이곳의 압력은 표면보다 1071배 높아요. 하지만 여기 온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을 향한 마지막 탐험 중 하나가 2012년에 있었어요. 미국의 한 영화 감독이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잠수함을 타고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압력에 엔진 일부가 망가져서 이곳에서 조종이 힘들었죠. 음파 탐지기도 파손됐고 배터리 일부도 방전되었어요. 그는 챌린저 해연에서 약 3시간 동안 있었고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었어요. 해저 자체를 자세히 보면 물방울들이 보여요. 이건 이산화탄소와 액체 유황이에요. 극도의 압력과 거의 얼어붙을 정도의 온도 때문에 액체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여전히 생명체들이 있어요. 이 3가지 미생물이 여기서 제일 흔한데 여러분은 1000종이 넘는 동물들이 사는 넓은 자연보호구역에서 일해요. 밤에 모든 게 괜찮은지 보기 위해 지프를 타고 지역을 통과해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고 있어요. 갑자기 원숭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원숭이들이 가지에서 가지로 뛰어다녀요. 한 무리의 말들이 숲에서 뛰쳐나와요. 말들도 불안해 보이네요. 많은 동물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겨서 보호구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것 같아요. 밤하늘에 섬광이 비쳐요. 운석이고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차에 타서 페달을 밟고 가능한 멀리 운전해 가요. 운석이 바로 앞에 떨어져 여러분의 차를 옆으로 내던져요. 여러분은 기절해요. 떨어진 운석은 이상한 노란색 에너지를 방출해요. 여러분은 전복된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진정이 됐어요. 그중 수천 마리들이 조용히 운석으로 접근해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과 주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감싸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올수록 우주 운석이 작아져요. 아침이 되자 운석은 공중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동물들의 힘을 흡수해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차 근처의 풀밭에서 깨어나요. 보호구역 직원들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에요. 그들은 땅속 분화구를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요. 운석에 대해 말하자 그들은 따라오라고 명령해요. 그중 한 명이 여러분의 어깨를 꽉 잡아요. 그게 싫어서 여러분은 탈출하고 싶어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화가 나고 근육이 증가하는 게 느껴지고 피부가 털로 덮여요. 재빨리 그 남자들을 밀치고 포효해요. 손톱이 발톱으로 변했어요. 몸에 힘을 받았군요. 이제 그만큼 강해지고 사나워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숲으로 도망쳐요. 더 빨라지고 싶었는데 척추 모양이 바뀌는 걸 느껴요. 이젠 네 발로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인 치타의 힘을 가졌네요. 굉장해요. 여러분은 생각만으로 동물의 힘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숲에 숨었어요. 요원들은 훨씬 뒤에 있어요. 상공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을 향해 밝은 스포트라이트 빔을 쏴요. 오, 안 돼요.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요원들이 메가폰을 사용해 멈추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죠. 실험실, 실험, 우리 안의 삶.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숲에서 뛰쳐나와요. 여러분을 향해 마취총을 쏴요. 재빨리 큰 호수로 달려가 안으로 뛰어들어요. 팔과 다리에 물갈퀴가 생겨요. 발이 지느러미 같아요. 다리가 하나의 큰 꼬리로 합쳐져서 여러분은 이제 바다 코끼리가 됐어요. 빠르게 호수를 헤엄쳐 건너 반대편에 있는 무트로 올라가요. 여러 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여러분을 따라잡기 위해 호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앞에 숲이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엄청 빽빽하네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만 원숭이의 힘을 쓸 수 있어요. 손이 더 길어지고 손가락이 더 강해져요. 나무 위로 뛰어올라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호구역을 살펴봅니다. 먹고 마시려면 남쪽으로 가서 작은 마을에 당도해야 해요. 몇 시간 후에 보호구역 경계에 도달해요. 이제 높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해요. 다리가 튼튼해지고 있어요. 캥거루처럼 뛰어보지만 충분히 높이 뛰지 못했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헬리콥터가 여러분을 따라잡아요. 여러분은 도마뱀의 힘을 얻어요. 손바닥에 끈적끈적한 비늘이 생겨나요. 재빨리 콘크리트 벽을 올라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어요. 기다란 풀밭으로 왔어요. 요원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뱀을 생각해봤어요. 팔과 다리가 몸에 융합돼요. 이제 기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지나치고 도로로 왔어요. 멀리서 차를 보고 손을 들어 멈추라고 해요. 오, 안 돼요. 요원들의 차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요. 헬리콥터의 탐조등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꼭 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옷 뒷면이 찢어져요. 커다란 날개가 어깨뼈에서 자라요. 공중으로 떠올라요. 여긴 꽤 춥지만 몸에 있는 깃털이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좋아요. 날 수 있어요. 굉장해요. 아야, 누가 뒤에서 꼬집은 것 같아요. 마취총이에요. 여러분을 잡았어요. 잠이 오고 내려가고 싶어요. 작은 나무집 근처에 경착륙을 해요. 요원들이 여러분을 쫓아요. 여러분은 다른 동물의 힘을 얻고 기절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근처를 뒤지지만 여러분을 찾을 수 없어요. 수면제가 든 마취총이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몇 분 후 그들은 떠났어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집의 벽에 기대어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카멜레온의 힘을 얻었어요. 벽과 합쳐져서 보이지 않은 거죠. 몇 시간을 더 잤어요. 새벽이 밝아와요. 녹슨 차가 마당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가장 먼저 몸 주위가 약간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마치 부드럽지만 무거운 담요 아래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아무것도 하기 귀찮아요.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 담요로 옮길 힘을 내요. 눈을 뜨니 이상해요. 어떤 푸른 빛에 둘러싸여 있어요. 눈을 비비고 싶은데 손 대신 촉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겁에 질린 것과 크라켄으로 변한 것이 믿기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어 볼까요? 며칠 동안 존재에 관한 공포, 당혹스러움, 그리고 완전한 광기를 겪은 후에 마침내 진정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가장 무서운 해양 괴물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 자, 그 무거운 담요는 수압이었어요.
여러분이 숨어있는 깊이에서는 엄청나죠. 이걸 견딜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어요. 거기로 승용차를 가져가면 무거운 물의 무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크라켄이에요. 어떤 차보다 강하죠. 여러분의 몸은 이런 환경에서 붕괴되지 않아요. 두꺼운 탄력성이 있는 피부는 어떠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고, 강한 근육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여긴 파란 빛이 나요. 너무 깊이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수압 때문에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은 망원경의 렌즈처럼 수면에서 오는 빛을 포착할 수 있는 거대한 눈을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 깊이에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야간 투시경 장치 같은 게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푸른 빛을 볼 수 있죠. 이 깊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이 무거운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죠. 몇 마리 물고기와 침몰한 배들의 잔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만나는 바다 생물들은 꽤 특이해요. 아귀들이 있고 온갖 모든 종류의 투명한 오징어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기선 대왕 오징어가 유일한 친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들에겐 왕과 같은 존재예요. 일반적으로 해저 가까운 곳에서 노는 건 꽤 지루해요. 자고 먹는 게 다죠. 더 많은 간식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헤엄쳐가는 게 최선일 거예요. 올라오니 여러분 주변의 물이 더 밝아져요. 점점 더 많은 햇빛이 이곳으로 도달해요. 그리고 드디어 바다의 다른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거북이, 상어, 해파리, 문어, 가오리는 여러분을 발견하자마자 잽싸게 도망가요. 해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요. 해파리는 신경 안 써요. 식사할 곳을 찾다가 물고기 떼를 발견해요. 좋아요, 여기 점심거리가 있네요. 식사를 마친 후 재미로 물고기와 돌고래를 겁주면서 그곳에 머물러요. 촉수를 조절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10개나 있죠. 여러분 느끼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손에 있던 손가락들이 당국 규대만큼 커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은 촉수를 보잉 승객기만큼 길게 늘릴 수 있어요. 또 빨판도 있어요. 어떠한 생명체도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잡을 수 있어요. 촉수 덕분에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요. 먼저 그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나서 그것들을 함께 누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강한 물줄기는 모든 물고기를 옆으로 밀어내요. 흰 긴수염 고래가 있네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옆에선 강아지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영하고 먹고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들을 겁주고 그게 다예요. 인생이 좀 지루하네요. 그리고 얼마 오래 지속될까요? 100년, 1000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가요. 밝은 햇빛에 눈이 거의 멀 뻔했네요.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요. 물이 조용해요. 바람이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앞에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와, 돛이 달린 커다란 나무 배네요. 마침내 재미를 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에 대해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배를 향해 행복하게 헤엄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마 꽤 무서워 보일 거예요. 그물에 걸렸어요. 얇아서 쉽게 뜯어서 수면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가판에 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소리를 지르고 다양한 방향으로 달려요. 이봐요, 여러분 어디 가요?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엄청 작아 보여요. 어부들은 여러분에게 작살과 도끼를 던지지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무 가판에 촉수를 하나 올려놓고 실수로 그걸 부러뜨렸어요. 배 전체가 성냥갑처럼 부서지기 쉬워요. 네,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돌아서다가 실수로 배를 뒤집어요.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그들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촉수가 충분히 있어요. 모든 낚시꾼들을 잡았는데 그들의 눈에서 공포가 읽혀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를 다시 물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가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 다음 배를 밀어내고 육지를 향해 헤엄쳐가요. 하지만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해요. 여러분이 구한 선원들이 어떻게 거대한 괴물을 만나 살아남았는지 모두에게 말해줄 거예요.